자, 그러면 이제 모음 체계표를 한번 외우러 가볼까요? 자, 모음 체계표. 자, 모음들은 아까 봤듯이 좋은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을 모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 모음은요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어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단모음, 이중모음 나누는 기준은 또 뭘까? 뭘까요? 그쵸, 기준은요 발음할 때 조음 기관의 위치나 모양이 바뀌는지, 더 쉽게 말해서 발음하는 과정에서 이 조음 기관이 변화하는지 여부의 차이예요. 조음 기관이 발음하는 과정에서 모양이 좀 바뀌는 것 같아. 이러면은 이중 모음이고요. 처음에 모양을 잡았던 그 위치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모음의 소리들을 우리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단모음부터 한번 단모음 체계표를 학습해 볼게요. 모음의 개념 벌써 한 10번은 말한 것 같아요. 자,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다. 자, 모음은 다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뉜다. 그 기준 뭐라고? 조음 과정에서 혀나 입술, 즉 조음 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단모음, 단호하다, 바뀌지를 않는다. 자, 근데 이중모음은요, 그 조음 기관의 모양이 달라지는 애들이다. 자, 근데 이 이중모음은요, 단모음과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소리예요. 자, 요거는요, 쌤이 뒤에 이중모음 나올 거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나뉘는 기준을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중모음이 단모음과 반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단모음 체계표 봐볼게요. 자, 단모음 체계표 역시 방법은 똑같아. 접근 방법은 자음 체계표 외울 때랑 똑같아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혀의 앞뒤. 이게 첫 번째 기준이야. 혀의 앞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발음을 할 때 혀가 이렇게 딱 90도로 이렇게 혀가 이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혀가 어떻게 뭐 자연스럽게 뭐 밑으로 처지든지 아니면은 약간 살짝 위로 이렇게 하고 있던지 혀의 모양이 뭔가 이렇게 딱 90도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자,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자, 입을 요렇게 끊었을 때요. 자, 이렇게 끊었을 때 자, 여기를 가운데 부분으로 쌤이 한번 끊어볼게요. 자,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여기 앞쪽에 있으면 전설 모음이고요.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여기 중간 이후 뒤쪽 부분에 있으면은 후설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혀가 지금 높은 부분이 앞쪽에 있는 요 발음하는 상태 얘는 전설 모음이 될 거고 혀가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제일 높은 부분이 뒤쪽에 있다 이러면 후설 모음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쌤이 혀의 앞뒤라고 써놨지만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아주 명칭을 하자면은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혀의 최고점이 이렇게 봤을 때 앞과 뒤를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 자, 그걸 기준으로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을 나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기준 볼게요. 자, 얘는 쉽다. 입술 모양이 자, 동그래. 원을 그리고 있으면은 원순 모음이고 평평해. 일자로 이렇게 모양이 있어. 이러면 평순 모음이에요. 아까 이 순자 본 것 같은데? 그쵸? 입술 소리를 한자어로 순음이라 그랬죠. 입술 순자 써서. 자, 입술 모양이 평평하냐, 동그라냐? 자, 세 번째 기준 볼게요. 혀의 높이, 혹은 혀의 높낮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얘는요, 자, 혀의 높이.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입을 조금 벌렸어. 조금 벌리면은 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혀와 입천장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겠죠. 입을 조금 벌렸을 때는. 근데 만약에 입을 아주 많이 벌린다고 해보세요. 자, 그럼 당연히 중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혀는 자연스럽게 밑으로 처지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혀와 입천장의 거리는 어떻게 됐어요? 더 멀어졌죠? 입천장과 혀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요. 얘네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다시 말해서 혀의 높이가 조금 위쪽에 있는 것 같아.
고모음입니다. 자, 고모음에서 입을 점점 더 벌려 갈수록 혀와 입천장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혀의 상대적인 높이가 낮아지게 느껴져요. 자, 그런 것들을 갈수록 중모음과 저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입을 적게 벌릴 때는 고모음 라인, 더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중, 저, 모음 라인으로 분류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준 지금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볼까? 첫 번째 기준 뭐라고?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에 따라서 전설모음, 후설모음. 자, 입술의 모양이 둥그런지 혹은 평평한지에 따라서 원순모음 혹은 평순모음.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혀의 높낮이다. 얘는 입을 크게 벌리는 정도. 자, 요런 것들 가지고 개구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입을 벌리는 정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요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입을 적게 벌렸으면 고모, 입을 크게 벌릴수록 저모음 라인으로 분류됩니다. 자, 그럼 쌤이 한번 문제 내볼게요, 얘들아. 이라는 모음을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얘들아. 일단 얘는요, 자, 발음할 때, 전설 모음인지 아니면 후설 모음인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즉, 다시 말해서 혀가 이렇게 생긴 전설 모음이야? 아니면 후설 모음이야? 어때요? 혀에, 이렇게 혀가 조금 들리는 모음. 이게 이 발음할 때 이제 혀의 위치 모양이거든요. 자,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발음할 때 입술이 평평합니까? 아니면 동그래집니까? 평평하죠. 자, 그리고 이 발음할 때 입을 벌리는 정도가 작아요? 아니면은 커요? 적죠. 자, 그러면은 이 모음은요, 전설 모음에서 평선 모음에서 고모음 라인에 속하니까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네요. 자, 좀 더 깔끔하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쉽게 나머지 것들 찾을 수가 있어요, 얘들아. 같은 전설 모음이면서 같은 평순 모음이면서 얘들아, 입 모양만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벌림으로써 나머지 중모음과 저모음들을 찾아볼게요. 왜? 나머지 기준들은 동일하잖아. 전설 모음이고 평순 모음이면서 혀만 이렇게 혀의 높낮이만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얘들 찾아볼게요. 이에서 입 더 크게 벌려봐. 이가 돼요. 입 벌렸을 때 소리가 나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벌려보세요. 자, 이렇게 에를요. 실제로 입을 더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이에서 에 소리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찾은 거죠, 이러면. 자, 그러면 발음 한번 해볼게요. 자, 발음을 했더니, 자, 발음은요, 발음할 때 혀가, 자, 요런 식으로 모양이 잡혀지는 후설 모음이거든요. 후설 모음. 혀풀이가 보면은 더 이렇게 들려져요. 그러면서 는 역시 평순 모음이고요. 자,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지 않죠. 는 여기에 오게 됩니다. 자, 같은 후설 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이면서 입만 조금씩 더 크게 벌려가면서 우리 얘랑 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입을 크게 벌리니까 나머지 소리들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얘네들은 왜? 좀 더 깔끔하게 쌤이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 나머지 위, 왜, 오 같은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입 모양을 한번 따라해 보면서 요거 한번 기준들이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쉽게 외우는 방법 이런 것들, 쌤 또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들어봤죠? 자, 그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그냥 여기 입 벌려서 찾는 거. 입 벌려서 찾는 거. 이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단모음 체계표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예쁘게 10개의 단모음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주면 나중에 유리하다. 자, 그럼 이제 단모음 끝났으니까 자, 모음이 남아있는 애들이 있잖아. 이중모음을 해야겠네요. 자, 이중모음. 자,
이중모음은요, 1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이중모음이 계열이 있어요. 자, 반모음 2로 시작하는 이중모음 계열이 있고, 반모음 5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 있고요. 자, 이중모음 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계열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계열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중모음 아이들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중모음 들어가기 전에 쌤이 아까 뒤에 가면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중모음은 자,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요. 자, 우리가 이중모음에 야라는 의문이 있어요. 야. 자, 야. 자, 요거 실제로 진짜 발음하는 조음 과정에서 조음 기관의 위치나 모양이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야라고 녹음한 테이프를요. 아주 느리게 재생한다고 치면은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이야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날 거예요. 그쵸? 자, 이라는 소리에서 아라는 소리로 옮겨간 거죠. 자, 옮겨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조음기관 이런 위치나 모양 같은 것들도 변화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요 소리는 이중모음에 해당합니다. 자, 이중모음 중에서도 자, 지금 요 앞에 위치하는 첫 번째 이제 소리를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하고요. 뒤에 위치하게 되는 요 소리를 단모음이라고 보거든요. 반모음이 단모음에 얹혀서 실현되는 요 구성을 이중모음의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중모음은요, 두 개의 소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중모음은 단모음보다 소리를 발음하는 시간이 살짝 더 길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두 개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쵸? 자, 근데 이때 반모음은 단모음에 비해서 발음이 되는 시간이 극히 더 짧아요. 아주 순간적으로 이렇게 위치만 잡고 바로 아 소리로 넘어가야 돼요. 이야, 이야, 이 소리는 아주 짧게 나요. 그리고 바로 단모음의 소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해돼요? 자, 이중모음은 주로 이런 구성을 가졌어요. 반모음과 단모음의 순서로 결합이 되고 반모음은 단모음보다 발음이 되는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 오는 이 반모음이 어떤 소리냐에 따라서 이 계열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반모음 2로 시작했으니까 반모음 2로 시작하는 이중모음 계열에 넣어야 되겠죠. 자, 여기 반모음 2로 시작하는 이중모음도 여러분들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뭐 있을까? 이야, 이여, 이요, 유.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다 지금 싹 다 보니까 이, 아, 이, 이, 오, 이, 우를 이어서 발음하면은 저런 이중모음들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반모음 오우로 시작하는 이중모음도 찾아볼게요. 이 아이들 역시 반모음과 단모음의 순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이중모음의 구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오 또는 우로 시작하는 아이들 찾아보자. 뭐 있을까요? 와, 우어, 또 왜.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쌤이 여기 반모음 2로 시작하는 이중모음 두 개를 빠뜨렸네. 예. 이 아이들 역시 이에서 에로, 이에서 에 소리로 옮겨나면서 반모음과 단모음이 붙어있는 구조죠. 빠뜨려서 미안합니다. 자, 지금 쌤이 이중모음의 계열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계열이 야, 여, 요, 유, 예 애들을 정리했어요. 실제로 발음을 해보면은 반모음 2에서 시작해서 또 다른 단모음으로 옮겨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모음 5으로 시작하는 이중모음 이렇게 와, 워, 왜 네 가지 있다라는 거.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중모음 의 얘는요 이 계열에 이 소리 딱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얘는 또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게 얘는 반모음 의와 단모음 2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단모음 의에다가 단모음 2가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보기도 하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냥 논란이에요.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중모음 의가 있다라는 것까지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얘는 이중모음이구나. 아, 얘 이중모음이구나. 이렇게만. 자, 이거 총 더해보니까 자,
이계열 이중모음 6개, 오, 아로 시작하는 이중모음 계열 4개, 그리고 의까지 해서 총 11개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정말 잘한 겁니다. 자, 지금 이중모음 했고요. 자, 이제 이중모음이 뭐가 있는지도, 이중모음이 어떤 것들인지도 알았고, 이중모음의 구성이 주로 반모음과 단모음의 순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알았고, 각각의 계열도 알았고, 계열에 해당하는 실제적인 의문들도 확인을 했으니까 반모음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특징 볼게요. 자, 이중모음을 구성하고 있는 반모음 애들은요, 자, 다른 명칭으로 반자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중모음을 구성하고 있는 앞에 오는 반모음들은 반자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일까? 이거는 이중모음의 그 소리의 성질을 보니까 그렇다. 예를 들어서 자, 이중모음 중에 반모음 애들. 자, 반모음은 혼자서 음절을 구성할 수 있을까? 자, 음절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자, 한 번에 소리 내어서 끊어 읽을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발음할 수 있을까? 이중모음 혼자서 발음될 수 있을까요? 아주 짧게 끊어내는 소리 이 반모음 이나 반모음 오, 우가 혼자서 이제 모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혼자 쓰일 수 있을까? 못 쓰입니다. 자, 반모음은요, 늘 또 다른 단모음에 기대어서 실제로 소리가 실현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반모음은 소리적, 음성적인 성질이 자음과 비슷하구나. 왜? 자음도 항상 모음에 얹혀서 실제로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요거 한번 소리 내볼래? 소리 낼 수 있어요? 쌤, 기억 아니에요? 기억 아니죠. 기억은 이 의문의 명칭이죠. 쌤, 그 아니에요? 아니지. 그 아닌 지금 그라고 모음을 붙여서 발음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자음은 홀로 발음될 수 없어요. 무조건 모음이 붙어야지만 발음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모음이 붙어야지. 초성, 중성, 모음까지 가야지 얘네가 음절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반모음이 이러한 자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네. 그죠? 자, 음성에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서 발음될 수 있다는 점이 자음과 비슷합니다. 우선은.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근데 이 반모음 자체가요. 자, 소리적 성질로 봤을 때는 자음이랑 비슷해, 모음이랑 비슷해. 소리 자체가. 반모음 이, 반모음 오, 우 어때요? 그냥 단모음에 있는 이 혹은 오, 우 소리랑 거의 똑같잖아. 대신 발음하는 시간이 훨씬 짧은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음성의 성질로 봤을 때 반모음 애들은 모음과 비슷하지만 뭔가 음절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자음과 비슷해요. 자, 이렇게 모음과 자음의 성질을 반반씩 고루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모음 혹은 반자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학교 문법에서는 반모음이라는 명칭을 선택을 했어. 하지만 여전히 다른 이제 문법 전문 이제 개론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반자음이라고 반모음을 명칭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이런 논의들은요, 반모음을 아주 찬찬히 뜯어보는, 반모음의 특성을 살펴보는 활동들이었어요. 반모음의 음성은 모음과 비슷해. 그렇지. 하지만 음절을 구성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모음에 붙어서만 발음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럴 땐 자음과 비슷하구나. 자, 그래서 반모음 또는 반자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구나. 이 반이라는 한자, 반할 때, 하프할 때 그 하프라는 거.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자, 이중모음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 이제 분절 의문 끝난 것 같아. 자음 체계표와 모음 체계표를 정리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자, 자음 19개 다 봤지. 그리고 모음도 단모음, 이중모음으로 나눠가지고 꼼꼼히 살펴봤어. 심지어 이중모음의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반모음 애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살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분절 의문은 끝난 거지. 이제 비분절 의문이라는 애들도 있었잖아. 정확히 끊어낼 수 있는 뭔가 확실한 기준이 있는 애들은 아니지만 의미를 변별한다라는 측면에서 의문으로 인정을 해줬던 비분절 의문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억양 또는 뭐 길이 이런 것들, 장단음이나 억양 같은 것들 비분절 의문의 예시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들었었는데, 자, 이런 비분절 의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보도록 할게요. 개념. 얘들아,
됐고 그냥 자 요것만 보면 돼요. 자 희박해, 분리성은 희박해, 즉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서 딱 떼어낼 수 있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어의 의미를 변별을 해주기 때문에 의문의 그 하위 요소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 분절 의문의 개념은 이렇고요. 구체적으로는 길이나 즉 장단음이죠. 혹은 억양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자 종류 소리의 길이, 장단음, 억양. 자 장단음부터 볼게요. 장단음 역시 음미 변별에 기여를 해요. 자 그런데 있잖아 장단음 문제를 낼 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장단음 문제가 나오면 다 외워서 푸는 문제들 뿐이겠네? 예를 들어서 자, 눈, 얘를요, 이렇게, 자, 요거 지금 장음 표시라 그랬죠. 오른쪽에 땡땡 표시 붙이는 거, 길게 소리 내라, 라는 장음 표시라 했었죠. 자, 얘는, 스노우일까요? 아니면은 아이일까요? 자, 요렇게 외워가지고 푸는 문제를, 자, 선생님이 낼까요? 아니면, 자, 수능 모의고사 출제 위원들이 이렇게 암기해가지고 푸는 비분절음 문제들 좋아할까요? 절대 내지 않겠죠. 자, 외워서 내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 뭐 사고력 같은 걸 측정해 줄 수 있는 규칙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근데 이 장단음이요, 규칙이 하나 있네. 이 규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단음 중에서 길게 소리 내는 장음은요, 첫 음절에서만 실현이 될 수 있어. 첫 음절에서만 실제로 장음을 실현할 수 있고요. 둘째 음절 이하 자리에 장음이 나타날 때는요, 항상 짧게, 즉 길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발음이 됩니다. 자, 굳이 장음으로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요, 눈이 온다, 자, 지금 스노우가 온다라는 문장에서 이 눈은요, 실제로 발음할 때는 자, 이렇게 장음 표시를 붙여서 길게 발음하는 게 맞아. 왜? 지금 이 눈이라는 말은 첫 번째 음절에 왔으니까. 첫 번째 음절에 왔으니까. 근데 아무리 장음 표시가 되어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자, 첫눈이 내린다. 자, 요 문장 좀 보세요. 이 눈이라는 원래는 장음 표시가 붙어 있는 애가 지금 이 단어의 첫 번째 음절에 왔습니까? 아니죠. 둘째 음절 이하 자리에 왔죠. 이런 경우에는 장음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고 그냥 짧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의 발음은요, 그냥 첫눈에 이렇게 발음이 되지 여기 누 뒤에다가 땡땡 표시 붙지 않아요. 단음으로 변해버렸어. 자, 요러면 이제 이거는 규칙이 된 거잖아. 장음은 단어의 첫 번째 음절에서만 실제로 실현되고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억양. 자, 억양은요, 음의 높낮이예요. 상승조냐, 하강조냐에 따라서 음이 변별에 기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억양은요, 사실 말하는 이의 감정이나 태도에 따라서 때때로 변할 수가 있어. 기분이 쌤이 만약에 안 좋아 이러면은 평소에는 저세상 텐션이라 가지고 밥 먹었어? 막 이렇게 엄청 높였을 음들을 밥 먹었어? 이렇게 낮게 별로 높지 않게 내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 가지고 막 높낮이가 막 바뀌어.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비분절 의문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억양과 같은 비분절 의문들은 지면에 인쇄되어서 나오는 시험 문제에서는 문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